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9월 20일 화요일입니다. 9월 FOMC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9월 FOMC는 9월 20일에서 21일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미국 금리 발표와 함께 파월의 연설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상승이긴 하나 보시는 것처럼 관망세 속에 이루어진 소폭 상승이라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번 9월 FOMC에서 결정되는 금리가 올해 미국 금리의 피크가 될지,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내년 언제까지 더 이어질지가 투자자분들에게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금리 인상 폭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월의 연설을 더 주의 깊게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CME 패치에 의하면 75bp 금리 인상이 82%, 그리고 100bp 금리 인상이 18%로 75bp에 대한 예상이 지배적이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의 가격은 현재 약 533원입니다. 어제 FOMC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대규모 청산으로 가격이 490원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새벽부터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RSI 80을 찍고 일부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리플은 거시경제에 대한 가격 변화 폭이 다른 암호화폐보다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약식 판결에 대한 기대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콘텐츠에서 상당 부분 약식 판결 브리핑에 대한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된 전문가의 의견 정도만 아주 간단히 전달드리고 약식 판결 이외에 다른 리플 소식도 함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리플과 SEC 약식 판결 브리핑의 주요 쟁점은 어떻게 보면 투자 계약과 그리고 공동기업 개념에 대해서 리플과 SEC가 서로 극도로 다르게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전직 변호사이면서 기업가이기도 한 스캇이 정리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두 당사자 리플과 SEC가 약식 판결 브리핑에서 담고 있는 투자 계약은 리플의 경우는 투자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발행자에 대한 의무가 있는 계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SEC가 이야기하는 투자 계약은 누군가의 투자가 있고 또 이 투자를 통한 이익에 대한 기대만 있으면 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이라는 것은 필요 없고 투자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익을 기대했는지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바로 SEC의 주장입니다. 공동기업에 대해서는 리플의 경우는 공통 관심사를 가졌다고 공동기업을 두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즉 리플 XRP 매수자가 암호화폐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매수했다고 해서 그것을 리플이라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SEC의 경우 대체 가능한 토큰은 공동기업을 생성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숫자 상승에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토큰에 대한 공통 관심사도 공동기업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는 SEC는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서 투자 계약의 정의에서는 계약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있고 공통의 관심을 공동기업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그것은 판례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SEC의 약식 판결 브리핑은 논리적인 허점과 그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토레시 판사의 결정이 참 기다려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발표가 되었습니다. 블록미디어에 따르면 미국 CFTC 의원 캐롤라인 팜이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만났는데요. 해당 내용은 캐롤라인 팜 의원의 트윗을 통해서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트윗을 보면 나의 학습을 위한 다음 정착지는 리플랩스, 브래드 갈링하우스, XRP, 크립토, 블록체인에 대해서 고맙다 라는 짧은 트윗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현재 CFTC와 SEC는 암호화폐 관할권을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이는 지난 청문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FTC, SEC 누가 관할권을 가져가야 하는지 오늘만큼은 머리 아픈 내용을 제쳐놓고라도 저는 암호화폐 시장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SEC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독재 형식의 집행입니다. 즉 올바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 관계자들과 미팅도 진행하지 않았고 또 의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데요. 반면에 CFTC는 직접 리플과 같은 핀테크 회사를 방문해서 미팅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몸소 배우고자 하는 태도로, 특히 학습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겸손과 그리고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디지털 상공회의소가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해서 법정 조언자 의견서 제출을 위해 법원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SEC가 디지털 상공회의소 법정 조언자 의견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지는 않겠으나 만약 이 외에 추가적인 법정 조언자 의견서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요청할 것이다 라고 법원에 엄포 아닌 엄포를 낸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제임스 필라는 이는 분명히 존 디튼을 향한 위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존 디튼 변호사는 7만 5천여 명의 리플 홀더를 대표해서 법정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두 당사자의 약식 판결 브리핑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정 조언자로서 의견서 제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SEC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경우는 리플과 SEC 중립의 입장에서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존 디튼 변호사의 경우는 리플을 위한 법정 조언자이니 어떤 조치를 통해 소송을 딜레이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트위터는 이에 대해서 모든 미국 주의, 모든 법원의 모든 사건은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해결을 고려할 수 있는 선택권이 항상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위협하고 있는 SEC 행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SEC가 미등록 ICO 연루 혐의로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유명 유튜버인 이안 발리나를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파크시터가 미등록 ICO와 관련해서 3만 5천만 달러를 피해 배상금으로 지불하기로 합의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한 가지는 SEC가 공식적으로 이더리움 거래에 대해서 관할권을 밝힌 것입니다. SEC가 스파크시터 미등록 ICO 연루 혐의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이안 발리나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때 SEC가 이야기한 논리는 이더리움 검증 노드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미국 정부 권한에 속한다 였는데요. 따라서 발리나에게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청문회에서 지분 증명은 SEC의 관할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지 이더리움이라고 다이렉트로 지칭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번은 전례 없이 공식적으로 이더리움을 SEC의 관할권이라고 밝힌 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SEC는 관할권을 암호화폐, 거래소, 일반인에게도 점차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걷잡을 수 없는 SEC의 행보에 법이 되었든 의회가 되었든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오늘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